안녕, 라이언 뽀로로. 오늘은 특별한 상상가 아인슈타인 같이 볼까요? 궁금한 게 많던 아인슈타인의 이야기로군요. 특별한 상상가 아인슈타인. 한 살이 된 아인슈타인은 겨우 일어섰어요. 어머니가 한숨을 푹 내쉬자 아버지가 허허 걱정 말아요. 때가 되면 다 걷게 될 것이오. 그러자 어머니가 소곤소곤 혹시 뒤통수가 커서 잘 걷지 못하는 것 아닐까요? 허허허 설마 그럴 리 있겠소. 저 호기심 넘치는 눈을 좀 보시오. 아인슈타인은 또랑또랑 눈망울을 굴리며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이건 꽃이란다. 꽃 따라해봐. 다른 아이들은 3살이 넘으면 제잘제잘 말을 한다는데 아인슈타인은 쌩글쌩글 웃기만 했어요. 왜 말을 안 하지? 혹시 지능 떨어지는 건 아닐까? 어머니가 아버지께 속삭이듯 말했죠. 혹시라도 아들이 들을까봐 조심스러웠어요. 사실은 나도 그게 좀 걱정되는구려. 하지만 기다려 봅시다. 아버지는 자주 책을 읽어주셨죠. 그럴 때마다 아인슈타인은 상상의 세계로 빠져들어갔어요. 책 읽기를 다 마치자 아인슈타인이 다르게 생겼다고 해서 미운 건 아니죠? 아버지는 정확한 문장으로 말하는 아인슈타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말이 늦는다고 걱정했던 일이 떠올랐죠? 집중력 뛰어나고 호기심도 많은 걸 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어. 아버지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죠. 어머니는 시간 날 때마다 피아노를 연주했어요. 아름다운 꽃들이 속삭인다고? 어머니는 아인슈타인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놀라기는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죠? 당신의 교육 방법이 효과가 있었어. 아버지 말에 어머니가 미소 지으며 말했죠. 함께 노력한 덕분이에요. 피아노 소리를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아름다운 꽃들이 속삭이는 것 같거든요. 아인슈타인은 발명가인 삼촌을 무척 따랐어요. 이 사람은 왜 사과를 쳐다보고 있어요? 뉴턴은 나무에 달려있던 사과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단다. 와, 신기해요. 아인슈타인은 책 속 남자와 사과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죠. 삼촌, 이 사람은 누구예요? 뉴턴이라는 과학자지. 오늘날 아인슈타인은 아버지에게 선물 받았어요. 아버지, 이게 뭐예요? 나침반이야. 방향을 알려주는 도구지. 꽉 막힌 유리 안에서 바늘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자 궁금증이 소록소록 피어올랐어요. 아인슈타인은 밥 먹는 것도 잊은 채 온종일 나침반을 들여다보았죠. 보이지 않는 힘이 숨어 있는 거야. 그 사실을 깨닫자 아인슈타인은 그 힘의 정체를 알고 싶었죠. 무엇 때문에 나침반 바늘이 움직이는 걸까? 무엇이 바늘을 움직이게 하는 거지? 슬플 때 괴로울 때 나를 위로해주고 기쁠 때는 나와 함께 기뻐해주는 나의 친구. 6살 때부터 아인슈타인은 바이올린을 배웠어요. 어머니, 바이올린을 배우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알베르트가 무엇을 깨달았는지 참 궁금한걸? 바이올린을 연주하면서 집중력이 생겼어요. 그리고 기분도 좋아지고요. 바이올린을 연주할 때마다 아인슈타인은 무척 행복했죠. 바이올린은 아인슈타인의 평생 친구가 되었어요. 가족 음악회가 열리는 날, 여동생의 피아노 반주에 맞춰 아인슈타인이 바이올린을 연주했죠. 모차르트가 만든 곡은 참 아름다워요. 마치 하늘의 별이 몽땅 내려온 듯해요. 아인슈타인의 말에 아버지 어머니가 미소 지었죠. 잘 걷지 못한다고 말을 하지 못한다고 걱정했던 때가 떠올랐거든요. 이번엔 아버지가 시를 낭독했어요. 어머니는 은은하게 피아노 연주를 했고요. 아인슈타인은 별이 가득한 밤하늘을 날아다니는 상상을 했어요. 아버지는 뮌헨에 전기공장을 세우고 일을 시작했죠. 그래서 온 가족이 뮌헨으로 이사했어요. 그때 아인슈타인은 군인들이 행진하는 걸 보았죠. 알베르트, 군인들이 너무 멋있지? 아버지, 군인들은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아요. 마치 기계 같아요. 그래도 용감하잖아? 전쟁터에 나가 사람을 죽이는 게 어째서 용감해요? 아인슈타인 말에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끄덕 끄덕였어요.
유대인 학교에 보내야 할까요? 어머니 말에 아버지가 뭐 그럴 필요 있겠어. 우리 종교에 무조건 따르게 하지 말고 본인이 종교를 선택할 수 있게 합시다. 아인슈타인은 일반 학교에 들어갔고 유대인은 아인슈타인 혼자였지만 별다른 문제가 없었어요. 공부를 열심히 했고 아버지 어머니는 아인슈타인을 무척 자랑스러워했죠. 알베르트 매우 잘했구나. 가족이 모두 식탁에 둘러앉았죠. 알베르트는 또 어디 간 거야? 밥 먹는 시간도 있다니. 아버지 말에 여동생 마야가 오빠는 어디 구석에서 책 읽고 있을 거예요. 그 책은 어디서 났니? 어머니 말에 아인슈타인 집에서 지내던 러시아 유학생이 말했죠. 제가 빌려준 책이에요. 그 책은 동물, 식물, 화산, 지진, 우주에 관한 설명을 해놓은 과학책이었죠. 9살 되던 해 아인슈타인은 짐나지움에 들어갔어요. 짐나지움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합쳐놓은 학교였죠. 그런데 짐나지움은 군대처럼 규칙이 엄격했어요. 또한 선생님 말씀에 무조건 복종해야 했죠. 나는 책 읽고 상상하는 게 좋은데 아인슈타인은 학교 공부에 흥미를 잃었죠. 하지만 13살에 기하학을 배우자 아인슈타인은 신이 났어요. 아인슈타인은 궁금한 게 너무나 많았거든요. 그러나 선생님은 끝없는 질문을 해대는 아인슈타인을 귀찮아했어요. 알베르트 이제 15살이 되었으니 혼자서도 잘할 수 있을 거야. 아버지 사업 때문에 가족들은 이탈리아로 떠났죠. 학교를 졸업하면 이탈리아에서 모두 함께 지내자꾸나. 네. 아버지 걱정 마세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기숙사 생활은 무척 힘들었고 학교 생활은 즐겁지 않았어요. 짐나지움은 군대와 똑같았거든요. 군인처럼 제복 입고 하라는 대로 따라야만 했죠. 가족들이 그리워 밤마다 눈물을 흘렸어요. 아인슈타인은 책 읽다가 들켜 혼날 때가 많았죠. 공부 안 하고 책만 보는 멍청이. 선생님 말씀에 아이들이 너도 나도 말했죠. 알베르트는 겁쟁이. 책 속에 숨는 거예요. 총이 무섭대요. 반 친구들은 아인슈타인에게 대놓고 손가락질을 했죠. 사실 아인슈타인은 군대 가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고요. 선생님도 이런 아인슈타인을 좋아하지 않았죠. 너 같은 아이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없어 절대로. 멍청이, 터무니없는 상상가, 책벌레, 너는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게 좋아. 아인슈타인을 둘러싼 친구들이 한마디씩 했고 선생님은 싸늘한 시선으로 아인슈타인을 바라보았죠. 아인슈타인은 밤새 악몽에 시달렸어요. 아침에 일어나자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죠. 알베르트, 너는 수학 천재야. 학교를 절대 그만두면 안 된다. 내가 추천서를 써줄 테니 다른 학교라도 꼭 다녀라. 아인슈타인은 학교를 그만두기로 결심했고 이 소식을 들은 수학 선생님이 깜짝 놀라 달려왔고 선생님의 따뜻한 말에 아인슈타인은 용기를 얻었죠. 자신을 이해해준 선생님이 너무 고마웠어요. 아인슈타인은 추천서를 들고 이탈리아로 떠났어요. 가족을 만나자 아인슈타인은 뛸 듯 기뻤죠. 오늘처럼 활기찬 오빠 얼굴 본 적이 없어. 가족을 만나서 그렇게 기뻐? 그럼 그동안 마음고생이 다 사라졌어. 아인슈타인은 미술관과 박물관을 마음껏 구경했어요. 이탈리아 곳곳을 여행하며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죠. 다양한 종류의 책도 끊임없이 읽었어요. 이 무렵 아인슈타인은 우주에 대한 호기심이 싹트기 시작했죠. 우주는 어떻게 생겼을까? 아버지는 걱정이 많았어요. 아인슈타인이 김나지움을 마치지 못해 졸업장이 없었기 때문이죠. 졸업장 없으면 대학 못 갈 텐데. 그런데 다행히 졸업장 없이도 갈 수 있는 대학을 발견했죠. 스위스 취리 국립공과대학. 졸업장 없이도 입학할 수 있단다. 그게 정말이에요? 그 대신 입학시험에 합격해야 해.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국어와 과학 성적이 나빠 떨어졌고 크게 실망했어요. 그때 공과대학 학장이 아인슈타인을 불렀죠. 자네는 수학 성적이 뛰어나 떨어뜨리기엔 정말 아까운 인재야. 그러니 우리나라 김나지움에 가서 공부한 후 다시 시험을 보도록 하게나. 학장의 충고 덕분에 아인슈타인은 김나지움을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죠. 그런데 자네는 왜 수학 공부를 안 하는 건가? 교수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죠. 그때 아인슈타인은 물리학에 점점 빠져들었죠. 수학이 싫은 게 아니라요. 물리학이 더 재미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인슈타인은 상상하기 좋아했고 궁금한 게 있으면 눈을 감고
법칙을 시작했죠. 빛은 참 빠르다. 나는 빛을 따라간다. 하지만 빛이 너무 빨라 따라잡을 수가 없다. 속도를 높인다. 빛과의 거리가 점점 좁혀진다. 드디어 나와 빛의 속도가 같아졌다. 내가 빛을 타고 날아가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그때 주변은 어떻게 보일까? 뉴턴의 법칙으로는 모든 운동을 설명할 수 없어.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쉬지 않고 물리학을 연구했죠. 마침내 상대성 원리라는 법칙을 발견했죠. 멋진 여자와 연애하고 있을 때는 1시간이 마치 1초처럼 흘러간다. 뜨거운 수디에 앉아 있을 때는 1초가 마치 1시간처럼 흘러간다. 그것이 상대성이다. 특별한 상상가 아인슈타인은 1921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죠. 아인슈타인은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 올리며 말했어요. 나는 똑똑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더 오래 연구할 뿐입니다. 여기 나온 E는 MC 제곱. 이게 바로 상대성 원리라는 법칙이죠. 마음의 위로였던 음악, 어려서부터 음악을 좋아했고 6살 때 바이올린을 배우기 시작했죠. 언제나 마음의 위로가 되었고 평화를 사랑한 아인슈타인은 독일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지만 스위스 취리 공과대학, 스위스와 체코에서 교수로 일했죠. 평화를 위해서 과학기술이 쓰여져야 한다고 주장한 평화주의자였어요. 시간과 공간에 대한 새로운 발견, 바로 상대성 이론이죠. 그 다음에 노벨 물리학상 1921년에 받았는데요. 광전 효과에 대한 법칙을 발견한 성과예요. 햇빛 속에 여러 가지 색깔의 빛이 섞여 있고 이 중에서 한 가지 색깔만 가진 빛을 만드는 방법을 아인슈타인이 찾아냈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상상가 아인슈타인 같이 봤어요. 여기까지예요. 바이바이.